안녕하세요. 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시각사업 본부를 맡고 있는 심지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국내에서 국제문화 교류를 지원하는 다양한 기관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멀리 바깥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국제교류에 도움이 될 해외 기관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해외 기관 또는 해외 현지에 대한 리서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원활한 교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파트너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겠죠. 국제문화 교류를 하면서 우리가 내가 가진 컨텐츠를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을 우선에 놓고 진행하다 보니 현지의 관심, 또 그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쉽게 놓치곤 합니다. 그러나 국제교류는 우리가 가진 컨텐츠를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호혜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에 상대국에 대한 관심 또한 필요합니다. 국제교류를 위한 첫걸음, 상대방의 아트씬에 대한 이해, 기관에 대한 이해, 그리고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기 위한 파트너에 대한 리서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해외에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또 어떤 지원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특히 기획자분들이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과 플랫폼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공연과 시각예술 분야에서 국제교류의 주요 플랫폼은 축제와 마켓, 비엔날레와 아트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 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함께 주요 플랫폼 몇 곳도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국에서 출발하겠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시각과 공연예술 모두 영국과 다양한 교류를 이어와서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영국에서는 아웃바운드 중심의 영국문화원과 인바운드 중심의 비지팅 아츠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국문화원 브리티시 카운슬은 영국 정부의 공식 국제 문화교류 기관으로 각국의 영어를 보급하고 또 영국과 외국 간의 문화교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00여 개국의 문화원을 두고 영국의 공공외교 및 국제문화교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18년에 한영 상호교류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영국문화원과 적극적으로 교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후변화라는 공동과제를 예술, 과학,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여 혁신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한영 기후변화 크리에이티브 프로젝트 등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국문화원은 건축, 디자인, 패션, 음악, 시각예술, 문학, 공연, 영화,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살펴볼 국제교류 지원 프로그램으로는요, 물리적인 이동과 교류가 제한되었던 팬데믹 기간 동안 디지털 수단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 디지털 협업 기금이 있고요. 이어서 영국과 국제기관들 간의 디지털과 대면 또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협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런칭했어요. 기후변화 등 중요한 동시대 주제를 다루는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과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원 가능한 국가에 포함되어 있으니 영국과 장기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모색하시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영국문화원이 주로 영국 밖에서의 문화교류에 집중한다면 영국으로 유입되는 인바운드 프로그램은 비지팅 아츠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비지팅 아츠는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예술가들을 매개하며 종사자들의 전문성 개발에 집중하는 기관입니다. 해외 단체들의 영국 내 공연과 전시를 지원하고요. 세계 각국의 문화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훈련, 체류, 공연을 진행하며 다문화 간의 교류와 이해 증진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컬처웍스 프로그램은 영국에서 활동하는 해외 예술가, 전문가들을 위해서 영국으로의 진출과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노하우와 거주, 고용 등의 정보와 법률적, 행정적 컨설팅을 제공하는 아주 실용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전 세계 예술인 데이터베이스인 컬처 베이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영국의 주요 국제교류 플랫폼으로는 에딘버러 페스티벌, 리버풀 비엔날레, 그리고 프리즈 아트페어와 런던 북페어 등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국제문화교류는 외국 예술가들을 포함한 프랑스에서의 창작활동 지원, 타국과의 문화교류 행사 유치를 통한 교류와 다양성 보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교류에 대한 지원이 프로젝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프랑스에 거주하는 예술가들을 위한 지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레지던시, 기숙사 등의 주거지 지원과 주거 지원금을 프랑스 문화원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문화원은 프랑스 문화 홍보, 국제 페스티벌을 통한 문화예술 교류를 促진하고 아티스트의 거주를 지원하고 정부 부처 및 민간 부처와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해외의 프랑스 작가를 홍보하고 다양한 창작 활동과 더불어 예술가들의 국제적 이동성을 촉진하여 프랑스 작품을 유통을 지원하고 있고요. 페스티벌, 비엔날레, 박람회 등의 주요 행사에서 프랑스 작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이브 공연, 출판, 영화, 시각예술뿐만 아니라 수공예, 디지털 예술, 라이프 스타일, 패션, 디자인, 건축 등 모든 창작 영역에서의 프랑스의 창의성을 나타내는 문화 및 창조 산업의 크리에이터와 기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문화원의 프로그램 중 포커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해외 주요 인사들을 프랑스 작가, 전문가들과 연결하는 프로그램으로 장르별 포커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각예술 분야의 포커스는 10월 삐약이 개최되는 시기에 유럽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파리와 보르도의 주요 재단, 미술관, 갤러리, 그리고 프라하 예술가 스튜디오 등을 방문하고 프랑스 현장의 전문가, 예술가들과 미팅을 포함하는 5일간의 하이라이트 투어 프로그램입니다. 해외 전문가들에게 프랑스 작가들을 프로모션하는 주요 채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대표적인 국제교류 플랫폼으로는 리옹 비엔날레와 아트페어인 피아, 그리고 아비뇽 페스티벌 등이 있습니다. 독일 문화원 괴테 인스티튜트는 해외의 독일어와 독일 문화를 알리고 국제문화 교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기관으로 시각과 공연예술, 영화, 미디어, 건축 디자인과 패션, 음악, 문학 등의 교류를 지원하고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일 문화원의 프로그램 중 디지털 미디어 사용을 중심에 둔 하이브리드, 학제 간 실험을 위한 공연예술 분야 예술가들의 국제 공동 제작 기금이 있고요. 시각예술 프로젝트 기금으로는 다양한 국가와 지역의 예술가, 큐레이터, 기관들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창작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와 큐레이터의 레지던시를 지원하고 큐레이터의 리서치 트립과 전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괴테 인스티튜트에서는 카셀 도큐멘타와 함께 젊은 과학자, 예술가, 큐레이터들을 위한 공동 펠로우십을 시작했는데요. 참가자들을 선정해서 6개월간 카셀에 초청하여 도큐멘타 아카이브와 연구소, 카셀 대학 등과 연계하여 카셀 도큐멘타와 관련된 리서치를 진행하는 국제 펠로우십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학제 간 그리고 국가 간의 실험을 장려하고 서유럽, 북미 중심의 미술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각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독일어 가능한 비유럽 국가의 신청을 환영한다고 하니 카셀 도큐멘타 또는 다학제적인 연구와 교류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주요 국제교류 플랫폼으로는 바이로이트 바그너 페스티벌, 슈피라트 페스티벌, 베를린 비엔날레, 카셀 도큐멘타,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북페어 등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기관으로는 몬드리안 펀드와 더치컬처를 소개하겠습니다. 몬드리안 펀드는 네덜란드 작가 피에트 몬드리안의 문화적 유산을 바탕으로 설립된 시각예술 전문 지원기관입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공문화기금으로 예술가와 전시기획자, 그리고 비평가와 연구자, 박물관과 문화유산기관, 출판사,
국제 프로젝트 등을 대상으로 작가의 창작 활동부터 해외 리서치와 프로젝트 지원, 미술 시장 지원과 문화유산의 보전,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몬드리안 펀드는 작가와 기획자, 예술단체의 기초 연구와 실험적인 시도에서부터 해외 진출과 출판까지 광범위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몬드리안 펀드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전시기획자의 리서치 지원, 해외 전시 참가 지원, 그리고 네덜란드 작가를 소개하는 비네덜란드 갤러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네덜란드 작가를 초청해서 하는 전시를 하시거나 네덜란드 현지에서 국제교류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몬드리안 재단에 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몬드리안 재단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중 리서치 지원 프로그램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국 작가와 기획자를 위한 아웃바운드 프로그램인 오리엔테이션 트립과 해외 전문가들을 초청하는 인바운드형 비지터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비지터스 프로그램은 네덜란드의 문화예술을 해외에 알리고 해외 시각예술 전문기관들을 초청해서 현장 방문과 전문가들 간의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 세계 각국의 20분 내외의 전문가들을 초청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꾸준히 한두 분의 전문가들을 지속적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2014년, 15년 몬드리안 재단과 함께 쌍방향 리서치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짧은 시간에 현지 리서치와 더불어 전문가들과 네트워킹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현재 리서치 프로그램은 팬데믹으로 잠시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다시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기간 중 정보와 네트워크 등 매개 영역에 더욱 집중하는 더치컬처가 있습니다. 더치컬처는 스스로를 국제문화협력을 위한 네트워크와 지식조직이라고 설명하는데요.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주요 교류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의 컨설팅을 매개 역할에 집중하면서 전문가, 기관, 공공기관 등의 국제 파트너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더치컬처는 해외 각국의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를 교류의 중요한 원천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더치컬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네덜란드 작가, 단체의 국제적인 이벤트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현지 리서치에 좋은 소스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디자인, 창조산업, 건축, 디지털 문화를 지원하는 네덜란드 창조산업 펀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덜란드 예술 플랫폼으로는 아트페어인 테파프, 홀란드 페스티벌, 그리고 로테르담 국제영화제, 더치 디자인 위크 등이 있습니다. 덴마크에는 2010년에 발족한 국제문화 패널이 있는데요. ICP라고 합니다. 덴마크의 문화부, 외교부, 그리고 기획재정부 등으로 구성된 협력을 위한 포럼입니다. ICP에서는 덴마크 문화를 해외에 알리기 위한 전략과 액션 플랜을 마련하고 포커싱 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년까지 포커싱 지역 중에 아시아 권역에서는 동아시아, 그리고 중국과 한국, 일본을 설정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덴마크 문화국은 덴마크 문화부 산하의 정부 기관으로 시각과 공연예술, 음악, 문학, 건축, 디자인, 미술관, 문화유산, 도서관, 출판 등과 관련한 모든 문화 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국제교류 증진을 기관의 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시각예술 분야에서 덴마크 현대미술을 해외에 소개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진행되는 작가의 프리젠테이션과 출판, 그리고 전시의 3가지 요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를 개최하는 미술관과 전시장, 그리고 독립 큐레이터가 지원 대상이 되는데요.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기관 또는 독립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큐레이터와 기관의 디렉터 등 전문가들을 위한 리서치 지원인 국제 리서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리서치 지원을 통해서 초청하는 해외 큐레이터들이 덴마크 작가와 기획자들을 만나고 미래의 협업을 기대하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덴마크의 리서치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덴마크 공예 디자인과 연계된 프로덕션, 전시, 박람회, 세미나 등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고요. 공연은 극장의 국제활동, 공연 전문가들과 기획자들, 다자 간의 활동이나 프로젝트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코펜하겐 아트위크, 덴마크 재즈 페스티벌 등이 국제적인 플랫폼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는 스위스의 예술과 문화의 다양성을 홍보하는 문화진흥기관인 프로헬베티아가 있습니다. 작가의 창작을 지원하고 스위스 국내외에서 국제교류 및 스위스 문화의 해외 프로모션을 위해 전시, 공연의 프로젝트와 이벤트, 번역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아티스트들이 국제 네트워크와 시장에서 더 나은 입지를 다지고 해외 전문가들에게 스위스 예술가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제 프로모션과 국제 행사에 스위스를 초청국으로 초대할 경우 지원하는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분야는 디자인, 인터랙티브 미디어, 문학, 음악, 공연과 시각예술과 더불어서 미래지향적인 학제간 프로젝트 등이 대상이 됩니다. 시각예술 파트에서는 순수예술, 사진, 뉴미디어, 퍼포먼스와 건축을 지원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다학제적이고 특히 예술 밖의 다양한 학제들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장려하며 예술의 다양성과 실험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프로헬베티아에서는 최근 투게더이라는 흥미로운 국제협업 지원 프로그램을 런칭했는데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제한되었던 국제이동성과 협업 기회의 제한을 넘어서 향후 몇 년간은 다시 교류하기 위한 시간과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술가와 단체들이 다시 국제적으로 협업하기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와 방법론의 개발과 실험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국가 간의 평등한 아이디어와 공유, 협업을 위해 스위스의 대표적인 국제교류 이벤트로는 세계 최대의 아트페어인 아트바젤과 루체른 페스티벌, 몽트레 재즈 페스티벌, 인트라겐 국제거리 예술가 축제 등이 있습니다. 이제 아시아 권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국제사회 안에서 권역의 블록화가 점점 심화되며 아시아 권역의 소통과 문화교류의 필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장거리 교류보다는 근거리 권역 간의 교류가 더욱더 중요해지며 아시아 국가들의 문화교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권역 내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우리 이웃에 대한 관심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가깝고도 먼 이웃에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해서 아시아 국가들의 기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관은 재팬 파운데이션입니다. 일본 국제교류기금이라고 하죠. 일본 외무성 산하의 기관으로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팬 파운데이션은 첫 번째 문화예술 교류, 두 번째 해외에서 일본어 교육, 그리고 세 번째로 일본 연구와 지적 교류, 그리고 아시아 문화 교류 3개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일본 예술을 전 세계에 소개하는 프로그램과 쌍방향 협업과 공동 제작, 그리고 전문가 파견 및 초청을 통해서 문화예술 분야의 네트워킹과 인적 자원을 개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시각예술 분야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요. 예술가 및 전문가 파견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요. 해외 전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본 작가의 해외 전시 참가 및 해외 순회전을 지원하고 있고요. 동시에 해외에서 개최되는 일본 교류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연구 펠로우십 프로그램이 유명한데요. 이 프로그램은 해외 큐레이터 및 연구자들이 일본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본 시각예술에 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요. 동시에 해외에서 일본 미술을 소개하는 현지 전문가를 길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예술 분야에서도 유사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본 공연예술 단체의 해외 공연과 일본 내 교류 공연, 그리고 공동 창작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권역의 블록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일본에서도 동아시아 국가 간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세안 연합국과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 아세안 센터를 설립해서 각 국가의 교류를 강화하고 동시에 재팬 파운데이션의 아시아 문화 교류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제교류 플랫폼으로는 도쿄 공연예술 미팅, 티팸, 그리고 시각예술 분야에서는 후쿠오카 트리엔날레 등이 있습니다. 중국의 문화예술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은 중국인민공화국 문화부입니다. 그리고 문화부 소속의 대문화협력국이 국제문화교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 외에 중국 대문화집단공사와 중해문화교류센터가 대외적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중국어와 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공자학원이 있죠. 다른 기관들과 유사하게 공자학원도 중국어 교육과 더불어서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해서 나라 간의 문화교류에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주재의 문화교류 기구로 대사관 소속의 해외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서울에도 주한 중국문화센터가 있어서 한국과 중국의 실제적인 교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중 수교 이래 양국은 음악, 무용, 방송, 시각예술, 교육과 학술, 관광 등 다방면의 교류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의 교류뿐만 아니라 베이징과 서울, 상하이와 부산 등 지역정부 간의 교류와 다양한 민간 차원의 교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국가문화예술기금은 대만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예술가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과 시청각 미디어, 그리고 극장을 위한 프로그램과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시각예술 프로젝트, 국제교류, 전문 강좌, 예술 관련 연구 등을 지원하고요. 대만 예술가들의 해외 트래블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전문가들의 전문성 향상을 돕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보다 심층적이고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국제교류는 일방적인 초청이나 파견이 아니라 1대1로 초청과 파견을 함께 진행하는 형태가 특징적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을 바탕으로 대만 예술계는 국제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대부분의 크고 작은 행사들이 기본적으로 국제교류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의 아시아 국가들은 주로 국제문화교류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이 부재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기금이 잘 구성되어 있지는 않은 편입니다. 따라서 문화원을 중심으로 국가 주도로 진행되는 단발적인 교류들과 몇몇의 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국제교류가 진행되고 있지만 기관들에 대한 영문자료 제공이 제한적이어서 정보를 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코피스에서 굉장히 소중한 자료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넥스트 국제교류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서 해외 현지에 파견됐던 전문가들의 조사를 바탕으로 발간한 넥스트 문화예술 디렉토리북입니다. 특히 아시아 권역 국가들의 문화예술 기관과 단체, 그리고 공간과 축제, 행사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있으니 아시아 권역을 조사하실 때 필참 자료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은 한국 문화 및 한류에 대한 긍정적 인지도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곳으로 앞으로 주요 교류국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국제교류 지원 기관들과 프로그램을 살펴보면서 공통된 키워드와 흐름을 발견하셨을 것 같은데요. 다국가, 초국가적, 권역의 블록화, 공동창작, 다학제, 장기 프로젝트, 디지털, 온라인, 번역, 기후변화 등 공동의 문제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서 문화 및 창조산업의 진흥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해외 기획자들의 자국 리서치 지원 프로그램을 거의 모든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수평적이고 횡단적 문화교류 모델을 지향하면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의 쌍방향 소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교류 매개자의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메가 이벤트보다 로컬을 중심으로 하는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다양한 민간의 교류들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바로 국제문화교류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실 여러분들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리서치를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가이드를 드리기 위해 각국의 기관들과 프로그램을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 기관을 소개하다 보니 중요한 기관들을 많이 놓쳤습니다. 폴란드의 아담 미키에비치 인스티튜트, 아랍에미레이트의 샤르자 문화재단, 벨기에의 밤, 그리고 노르딕 컬처 펀드 등 미처 소개하지 못한 곳들도 많고 자세한 내용도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북미 지역은 아예 다루지 못한 한계도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오늘 여러분들을 리서치를 위한 출발선까지 모셨습니다. 이제 관심 있는 기관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필요한 정보들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오프라인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뵙기를 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